안녕하세요. 김윤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20년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한동안 추락했던 증시가 크게 오르면서 증시가 안정되는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달러와 국내 금, 코덱스 은선물은 하락하고 있으며 유가는 상승 중입니다. 강남 아파트의 하락폭이 크게 확대되었고 서울 집값은 0.01% 상승하며 보합권까지 밀려난 상황이지만 경기도 아파트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폭 오르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 비하여 6년 동안 상대적으로 오르지 않은 1, 2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 유성도시 아파트들이 언제까지 상승할까요? 경기도 집값 오래 간다. 지금 어디를 잡아야 하나? 자, 지금 그동안에 6년 동안 서울 집값 중심으로 많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라고 해도 1, 2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만 많이 뛰었어요. 특히 2기 신도시가 많이 뛰었는데 상대적으로 유성도시들, 즉 여기 나와 있는 수원, 용인, 성남, 안양 이런 데는 상대적으로 덜 뛰었고 10년 전에 비교한다면 오히려 뛰지 못한 곳들도 많다고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자, 수원, 용인, 성남, 안양, 인천, 수용성하고 안양, 인천, 경기도 외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폭등, 경기도 유성도시 저평가 매수해야 하는가? 솔직히 이거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서울이 꺾이게 되면 경기도도 꺾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선 보기에 서울이 설령 마이너스로 전환된다고 할지라도 경기도가 상당 부분 지금 이게 단순 풍속 효과가 아니거든요. 그동안에 못 갔던 것에 대한 어떤 저평가 탈출이기 때문에 키 맞추기 형태이기 때문에 꽤 갈 것 같아요. 이게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놔가지고 서울이 크게 떨어진다면 모를까? 그냥 거기 보합에서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는 경기도는 상당히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매수에 조금 어려움이, 매수를 해야 하느냐 기다려야 하느냐 하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자, 여기 보실까요? 서울 폭등, 경기도 유성도시 저평가. 실질적으로 그래프를 보시면 알아요. 이거 몇 번 보여드렸죠? 빨간 거 보세요. 이게 바로 서울 그래프입니다. 2005년에서 거의 9년까지 폭등했고요. 이게 8년 떨어졌다 9년, 아무튼 9년까지는 올랐고 2013년까지 내려왔잖아요. 이 빨간색 보니까. 근데 지금 2020년 여기 서울 이렇게 뛴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뛴 거 2006년으로 잡으면 이만큼 올랐고 바닥에서 보면 더 뛰었죠. 이 빨간색. 그러면 경기도 비교해 볼게요. 자, 이 경기도가 먼저 위에 거 선을 보세요. 이때 꼭지 찍을 시점 10년 전 시세와 지금 시세 거의 비슷하잖아요. 약간 올랐죠. 이만큼 안 뛴 거예요. 서울에 비해서 정말 제자리 걸음한 거죠. 물론 이 밑에서 따지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기도도 대부분이 유성도시잖아요. 1, 2기 신도시라든가 어떤 폭등 지역을 제외하면, 자, 여기 보세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10년 전보다. 신도시 제외한 경기도 그러면 이렇게 내려왔단 말이에요. 자, 이거하고 비교해 보세요. 서울은 10년 전보다 이렇게 뛰었고 경기도는 내려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거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먼저 보고 판단해야 돼요. 뭐 이렇게 집값이 폭등을 했는데 뭐 집을 잡으라고 하냐 말라고 하냐 이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서울이 여건이 좋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울은 너무 폭등을 했고 경기도는 지방광역시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낮고 오히려 10년 전보다 낮은 곳들이 널렸고 2005년, 2013년, 2005년에 크게 올랐죠? 그리고 2014년에 바닥을 찍었고, 그 다음에 2020년까지 뛰었고, 이제 앞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서울이 떨어지면 경기도도 언젠가는 떨어지겠죠. 근데 상당 부분, 지금 저평가 상황이라 지금 상승폭이 상당히 큰데 이게 꽤 갈 것 같다. 자, 오른쪽 보면 서울은 6년간 폭등 1기, 2기 신도시 제외한 경기도는 보합 하락. 뭔 말이냐? 서울은 6년간 폭등했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로 전환되면 이제 오르면 소폭, 떨어지면 뭐 크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경기도는 달라요. 1기, 2기 신도시를 제외한 경기도는 현재 이제 보합을 가거나 하락 정도, 이 정도로 아마 유력할 것 같아요. 나중에 서울이 폭락했을 때. 자, 최근 경기도 상승은 단순한 키 맞추기 어떤 풍선 효과가 아닌 저평가 상승이란 데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두어야 돼요. 그렇다고 경기도의 모든 아파트들이 저평가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거품 센 곳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제 웬만한 아파트들, 대부분의 아파트가 10년 전에 비해서 또는 입지 대비해서 못 갔다.
세 번째, 강남 성향이 강한 경기도 수원, 용인, 성남, 이른바 수용성이라고 하죠. 이 세 곳에서 과천, 안양, 광명, 의왕, 하남 이 8개 용으로 저평가 지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냉정하게 먼저 말하면 수용성 뭐 뜻인 게 아니에요. 뭐 아까 과천, 광명, 안양 이런 데는 먼저 많이 갔잖아요. 뭐 분당 이런 데는 먼저 많이 갔는데 상대적으로 수원, 용인, 성남이 못 갔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뛰는 거죠. 네 번째, 다음 경기도 만약 상승 예상 지역, 지금 상승하는 곳들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겠지만 또 상승한다면 서울 10km 이내 역세권, 즉 서울에서 가까운 곳들, 강남에서 가까운 곳들 좀 넓힌다면 화성, 그 다음에 구리, 남양주, 의정부, 고양, 김포, 시흥, 안산, 군포, 부천, 인천 이제 이런 곳들이 아마 서울 인접지역 중심부터 시작을 해서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요. 다섯 번째, 정부 추가 대책이 변수지만 저평가 상황이므로 3개월 이상 상승 지속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가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은 다음에 경기도도 꺾일 거예요. 그런데 웬만큼 강한 걸 내놓지 않고서는 서울은 하락하더라도 경기도는 상승이나 보합을 이어갈 것이다. 경기도 남부 지역 당분간 오른다. 자, 팔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팔용 보시면 과천, 하남, 성남, 용인, 의왕, 수원, 군포, 안양, 광명 이 8개, 특히 서울의 중심은 시청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강남 3구입니다. 여기에서 거리를 따지고 여기에 접근성을 따져서 집값이 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8개 용 한번 볼까요? 과천, 신도시 분양, 주공은 좀 단기적으로 위험한데 장기적으로 유망합니다. 어차피 과천은 서초구하고 연동해서 갈 거니까. 성남, 신흥, 금광, 중구역, 상대원, 산성, 태평, 수진 주로 재개발 지역이 전망이 밝아요. 뭐 주로가 아니라 사실 성남은 구축 아파트도 많지 않아요. 거의 다 그냥 재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인, 분당선과 신분당선, 인덕원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GTX, SRT 바로 이런 접경선이 아마 호재를 띠면서 계속 오를 것이다. 수원, 신분당선, 인덕원선, 그리고 팔달구역 같은 재개발 또는 역세권 이런 곳 중심으로 아마 계속 뛸 것 같고요. 광명은 이전에 많이 뛰었었죠. 철산동, 하안동,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역세권, 안양, 평촌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뭐 리모델링 이런 거 주로 역세권. 하남 같은 경우는 신도시 이제 분양하잖아요. 3기 신도시. 그리고 구시가지 저평가 단지. 하남도 구시가지는 그렇게 가격이 높지는 않아요. 의왕,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그리고 구축 저평가. 바로 이런 곳들. 이 8곳의 특징은 강남 3구의 성향이 강하다. 그리고 실거리도 가깝고 교통 접근성도 좋다. 신흥 주거타운, 강남 접근성,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이런 호재가 있는 곳들, 이 8개 곳들 중에서도 이곳이 유리하다. 굳이 말하자면 그 전에 안양, 광명, 과천, 하남 이런 데가 먼저 뜨는데 지금 최근에는 수용성, 수원, 용인, 성남이 이제 뒤늦게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확대되면 여기 지도 한번 보실래요? 보시면 여기 붙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고양, 의정부, 구리, 남양주, 뭐 광주 일부 여기 당연히 8개는 마찬가지고 부천, 그리고 인천, 김포 바로 이 곳들이 좀 서울하고 이렇게 좀 붙어 있는 곳들 또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곳들 위주로 키 맞추기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나는 무주택으로 오래 살았다. 근데 내가 살고 있는 집 근처가 역세권이고 뭐 서울에서 아주 멀지도 않는데 별로 안 올랐다. 그런 것들은 무조건 기다릴 게 아니라 한번 매수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 집값이 하락하려면 좀 많이 기다려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서울 경기도 매수 위험 지역과 저평가 지역. 자, 일목요연하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기 6년간 폭등 매수 위험 지역. 굳이 따지면 지금 두 갈래 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반적으로 폭등 6년 장세라 뭐 지금 막 무조건 매수해라 이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매수 위험 지역과 그나마 매수 안정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보시면 6년간 폭등 매수 위험 지역은 1위가 강남 4구예요. 지금 매수했을 때 제일 안 좋은 곳이에요. 그 다음에 서울 대부분 지역들입니다. 서울은 뭐 거품이 심하지 않습니까? 과천, 광명, 판교, 광교, 분당, 평촌, 위례, 미사 여기는 경기도 저평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말만 경기도지 사실 서울로 봐야 돼요.
강남 성향의 서울. 그러니까 집값도 폭등한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삼송, 가밀, 다산, 갈매, 향동, 지축, 송도, 동탄, 두. 자, 이런 곳들도 저평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입지 대비 가격이 폭등한 대부분 곳들,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일부 지역들은 10년 전에 비해서 가격이 또 오른 곳들도 있어요. 그런 곳들은 서울 못지않게 거품이 있다 이거예요. 좀 많지 않을 뿐이지. 그리고 2기 신도시는 전체적으로 위험해요. 왜? 지금 2기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 포함 이곳들은 분양가에 비해서 많이 뛰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자, 새 아파트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끝물일 가능성도 높다. 그러면 6년간 저평가, 그럼 이 시점에서 꼭 매수를 한다. 나는 미치겠다. 매수 안 하면. 자, 다음과 같은 곳들이에요. 서울을 굳이 따지자면 외곽 지역입니다. 노도강, 금관구. 그렇다고 이 6개 구가 다 저평가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건 바이 건으로 봐야 돼요. 아파트마다. 자, 그리고 용인, 성남, 안양은 저는 상대적으로 좋다고 봅니다. 왜? 그 옆에 붙은 분당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비교했을 때 10년 전 시세에 비교했을 때도 많이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막 가고 있는데 이 가고 있는 게 이번 주 다음 주까지만 뛸 것 같으면 잡으라고 안 하는데 글쎄 전망이 좀 만만치도 않지만 3개월 이렇게 4개월 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들은 한번 이제 저평가 중심으로 매수를 해라. 의왕, 구리, 남양주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좀 오르지 않은 곳들, 실거주 및 내 집 마련, 그리고 부분적 투자, 의정부, 고양, 김포, 인천, 부천, 시흥, 군포 이제 대부분의 좀 서울 중거리 정도 되는 경기도는 좀 서울하고 그래도 가까운 지역 또는 교통이 빠른 곳, 어떤 그런 곳들 중심으로 입지를 선택해서 매수하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저평가 지역도 이곳은 매수하면 안 돼요. 입지 대비 가격이 지나치게 폭등했던 거. 예를 들면 뭐 성북역에 롯데캐슬 같은 경우 뭐 13억 가잖아요. 뭐 호메실이 뭐 8억이 7억이 간다. 이런 것들은 위험하잖아요. 딱 봐도. 이제 그런 것들은 조심하시고 이제 그렇게 가격 거품이 유별나지 않는 곳들. 그리고 비역세권이거나 가격은 싼데 외곽. 제가 여기 안 적어 놓은 곳들. 뭐 굳이 어떤 특정 지역을 말씀드리고 싶진 않지만 서울에서 먼 지역, 외곽이거나 그렇게 멀지는 않더라도 전철역에서 뭐 15분 이상 걸어간다든가 뭐 이런 데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가 않아요. 어찌됐거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들이 만약 꼭 지금 서울을 매수하겠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서울은 그렇게 뭐 저평가 지역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서울 그러는데 그 다음 상승장에는 많이 뛰겠지만 이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서울이. 그래서 서울은 매수한다면 이 사이드에 조금 저평가 지역들 그리고 오히려 경기도가 더 안전하다. 바로 이곳들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살 사람 없는데 경기도는 활활 타오르고 있다. 직장인 36.2% 지난해 적자 났대요. 오히려 월급을 타는데 적자 났어요. 이투데이. 실제로 급등한 9억 이하 아파트 추가 대책 가능성은 지금 현재까지도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지 않았어요. 플러스입니다. 9,510가구에 매매 연 5건, 한 채 팔면 무조건 2억이 뛰어요. 지금 현 상황이 이래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 9억 이하 아파트들이 뭐 하나 거래되면 그냥 뛰는 거예요. 호가도 여러분 반드시 실거래하고 지금 나와 있는 매물하고 그래서 보는 거예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집 보여주기 꺼리고 분양 일정 미루고 부동산 시장도 코로나 된서리를 지금 맞고 있다. 한 달 새 1억이 뛴 수원. 이번 달만 뛴 게 아니라 저번 달, 그저번 달 계속 지금 뛰고 있는데 안양 9억 이하 아파트 키 맞추기로 지금 오르고 있다. 집값 오름세 주춤. 정부 추가 규제 만지작. 자, 추가 규제를 만지작한다는 이제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한 폐렴 부동산 시장 콜록거린다. 서울 아파트 가격 떨어질까? 이번 주 0.01. 이번 주에 보합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번 주 0.02. 이번 주 0.01. 이제 다음 주는 거의 뭐 보합이겠네요. 아니면 마이너스로 전환되거나. 집값 상승 원인,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정부 대책에 주목. 이제 정부가 과연 임대사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 칼을 빼들 것인지를 좀 보자 이거예요. 살 사람이 없다. 얼어붙은 서울 주택 매매 시장. 사실상 거래가 거의 뭐 한 달에 1000건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집값 전쟁 본격화한 문 정부, 부동산 실거래 직권 수사 나선다. 지금 상당히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자, 특사경까지 파견하면서 아주 집값을 잡기 위한 표면적인 액션이 지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자, 서울과 경기도 10년간 시세 그래프, 자, 이걸 보면 알아요. 얼마나 거품이 누가 심한지. 여기 보세요. 10년간 뛴 걸 봤더니, 자, 먼저 서울의 아파트 중위권 가격, 여기 9억 1천, 이렇게 나왔죠. 9억 1,216만 원. 아파트. 그리고 경기도 보세요. 3억 5,619만 원. 어떻습니까? 딱 한눈에 비교가 되잖아요.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도 낮아요. 경기도가. 말이 안 되는 거죠. 3억 6,426. 3억 5천.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없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주택으로 지금 집값 다 뛰어가지고 나는 망했다. 자꾸 이렇게 자포자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도 옥석을 가릴 곳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모든 것을 투자로만 몰빵하지 마시고요. 실거주 겸 뭐 장기적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평가 경기도 지역 지금 많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특히 그래프 보세요. 이게 지금 2009년, 여기는 2019년 말까지인데 이 상승장에서 이제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자, 파란 게 서울입니다. 이게 서울이라고 찍혔죠? 자, 2013년. 근데 여기 보세요. 이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서울은 엄청나게 뛰었네요. 이게 19년이니까 20년까지 본다면 이 정도 갔을 거예요. 경기도 보세요. 뭔가 모르게 올라가긴 했는데 여기 별로 표가 안 나잖아요.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랐을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렇게 뛰는 거예요. 이렇게. 최근에요. 자, 어디까지 좁혀질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서 경기도는 고려를 해봐야 한다. 정권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 한번 보자고요. 여기 노무현 정부 때는 그때 집값 폭등했는데 자, 서울이 초록색, 경기도가 지금 자, 노란색입니다. 보시면 거의 비슷하게 뭐 뛰었잖아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도 뭐 큰 차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유독 서울은 이렇게 많이 뛰는데 경기도는 4분의 1 토막으로 확. 그러니까 오히려 10년 전보다 낮은 곳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파트 매매가 등락률. 여기 보시면 서울 보세요. 23.2. 뭐 말이 23.2지. 이건 냉정하게 본다면 실질적 비율이 뭐 23.2만 뛰었겠어요. 아까 지금 중위권 가격만 봐도 뭐 거의 70% 이상 뛰었죠. 그런데 일단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수치로 경기도 자 5.6으로 확 줄어들죠. 오히려 대전이라든가 광주라든가 자 여기보다도 덜 뛰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서울과 경기도의 이 뛴 걸 보면 확실하게 서울이 아무리 미래 입지가 전망이 밝다고 할지라도 거품이 심하고 경기도는 아직도 거품은커녕 저평가에서 벗어나지 못한 곳들도 많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서울 구별 상승률 추이. 여기 보시면 70% 거의 보면 100% 넘는 것도 있고요. 오른쪽도 막대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이 그래프가 짧은 곳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노동강, 금강구예요. 경기도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수원시 기간별 집값 상승. 이걸 보시면 앞으로 2, 3개월 동안 집값이 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이제 2020년 1월 23일자로 집값 수원은 다 뛰고 있어요. 수원 영통 8달, 성남 수정구, 용인 수지구, 수원 장안구. 그래서 수용성 그러잖아요. 이쪽이 지금 계속 많이 뛰고 있습니다. 이전에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특히 수원을 한번 제가 뽑아봤어요. 뭐 이게 구별로도 있는데 자 9월 30일입니다. 작년 9월 30일 현재 1월 20일 2020년 보시면 이게 딱 보시면 어때요? 여기도 다 플러스 상승이죠. 근데 색깔이 점점 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12.16 대책 나온 이후에도 계속 더 오히려 뛰고 있어요. 정말 맞죠? 특히 영통구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라는 것은 한번 올라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7개월 상승, 6개월 상승, 막 기본 그 정도 가요. 올라갈 때. 그러면 이제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제 상승한 지 한두 달 된 수용성, 이 지역은 뭐 장담은 못하지만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전국 매매 가격 변동률과 수도권 시세 그래프. 자, 이번 주입니다. 지금 2월 3일자 딱 나왔죠. 자, 오늘자로 나온 한국감정원 시세 봤더니 전국적으로는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 수도권 보세요. 사실 수도권이 경기도하고 인천 보시면 인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0.13 상당히 높은 곳에서 그대로예요. 지방도 떨어졌고 서울도 지금 0.0에서 0.01로 떨어졌잖아요. 이거 보시면 설령 이제 수도권이
결국 또 미끄러지긴 하겠지만 상당 부분 길게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돼요. 여기 시세 그래프도 강남 서쪽 과천 쭉 보시면 중간 금천 구로 도봉 중랑 구성남 수지 이렇게 있는데 서울의 변방 지역보다도 오히려 옛날에 훨씬 비쌌던 수지 구성남 이 일대가 여기 맞붙고 있잖아요. 더 그러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직장인 36.2%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법만큼 지출 거의 뭐 80%가 저금을 못하고 있네요. 앞으로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뽑잖아요. 총선 때 무엇을 우선으로 볼 거냐. 복지정책,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바로 이 세 가지를 본답니다. 부동산, 정부가 집값을 잡지 못하면 상당히 위험에 처할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서울을 중심으로 노랗게 칠해진 곳들. 이게 서울의 근접 지역들이죠. 정부의 추가 대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강남과 서울은 거품이 극에 달아요. 하향 안정세를 띠고 있지만 그동안 오르지 못한 경기도 집값이 남부권을 중심으로 파상적으로 오르는 중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랐다고 자책하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경기도 저평가 아파트를 선별해서 잡아도 무난하다고 보며 서울과 1, 2기 신도시는 거품값이 극에 달하였으므로 매수를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